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정책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방송의 폐업 이후에 어, 새로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단체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기꺼이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업무 계획을 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지역 라디오 신규 허가, 구 경기방송 폐업에 따른 경기 지역 청취권 회복, 지역 예, 정보 제공 및 주민 소통을 위해서 후속 라디오 사업자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예. 또 여기에 발맞춰서 얼마 전에는 경기도에서 예, 작년에 연구 용역을 했었던 경기교통방송 연구 용역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에 예, 따라서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추진할 예정인데 예, 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만약 경기도에서 지역 라디오를 운영하게 된다면 예,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방송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송국이 혹시 다른 데가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송사는 라디오 방송,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FM, 광주 영어 방송이죠. GFM이 있고, 그 다음에 BFM이라고 해서 부산 영어 방송재단에서 부산 영어 라디오 방송 두 군데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광주 영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6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5개 자치구, 광주은행, 광주방송 자사주죠.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이 이렇게 공동으로 음. 14억을 투자를 해서 총 20억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고요. 어,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부산시가 6억 5천만 원, 그리고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은행, KNN, 부산대, 동서대 이런 곳에서 약 8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총 15억으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이사장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지배 구조가 TBS와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총 세 군데의 지자체 소유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면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FM 쪽이고 예, 그죠? 그리고 또 대학교랑 협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대학교에서 출자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은행권에서 또 출자를 했다는 거가 이제 특이 예,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TBS는 교통방송이고 광주, 부산은 이제 영어방송인데 연구 예, 용역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TBS와 달리 교통방송, 영어방송이 아닌 종합편성 채널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예,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보도 기능을 갖게 되는 셈인데 보도 기능을 갖는 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자체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보도 기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게 지배구조 문제에서 지자체가 임원을 갖다가 임명하는 거죠. 자, 대표이사와 이사를 임명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매년마다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홍보 방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과거에 TBS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박원순 시장 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시장이 있었을 때는 시장의 시정 연설이나 동향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시의원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채널이 되거나 음. 또는 지자체의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 채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도 기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당연히 그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지역민들한테 그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정치적 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이러한 보도의 독립성과 차별화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그 지자체가 설립하는 재단 형태로 설립되는 지역 방송의 경우에는 지사파 방송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방통위의 견제도 받게 됩니다. 방통위 허가를 받고 또 재허가를 받게 되면서 그 이행 조건을 부여받는데 그 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오는 무리한 요구들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또한 만들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을 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축입니다. 이런 보도 기능을 갖게 하더라도 이 보도 기능에 대해서 내부에서 얼마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제도들을 만들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시민 참여가 단순히 그냥 시민들의 인터뷰를 많이 따거나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민들의 그룹이 또는 시민들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그 경기도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단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보도 기능을 갖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는데 그 보도 기능이 자칫 그 지방의회의 채널 홍보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정치적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그 임명권 같은 것도 시민 참여 방송이 주도적으로 시민 참여 방송이 될 수 있는 방송국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그 굉장히 이제 이거는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의 공영방송이 출범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가 이거 경기도에서 이재명 방송 탄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일 텐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만일 종편 사업자가 돼가지고 다시 새로 출범을 할 때 이재명 방송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도지사의 임기가 뭐 20년, 30년도 아니고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떤 도지사의 이름으로 방송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사라고 하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영향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만일 우리가 재단의 형태로 그 공영방송을 만든다 또는 공사의 형태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대표,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회를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행안부 관련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TBS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것이 서울시 산하의 출자 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노동자 이사를 포함시키는 하라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가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이사라고 할 때는 다른 방송사들이 하고 있는 노조 추천이 아니고 실제로 그 종사자 중에 한 명이 그 방송사에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뭐 어떠한 정당으로 바뀌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종사자의 권한이 확보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일종의 소수 이사들이 만들어지겠지만은 그 소수의 노동자 이사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편성 규약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성 규약은 최근에서도 방송법 개정을 할 경우에 편성 규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처벌 조항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편성 규약과 그 편성 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갖다 강화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든가 공사를 설립을 할 때 그 내용 안에 정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정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와의 협의 속에서
얼마만큼 새로운 경기도 공영방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 시민 참여 이사의 몫을 넣는다든가, 또는 지금도 TBS가 그렇게 했는데 대표를 추천할 때, 즉 사장을 추천할 때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TBS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대표이사를 갖다가 선출을 할 때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구성이 됐었고, 그 평가단이 매긴 점수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40%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편성규약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 방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본부장, 본부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또는 본부장 이배수 추천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내부에서의 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것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떠한 방송사는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경기도로부터의 해마다 의회의 그 심의를 거치는 그 출연금만 받아가지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재정 자립도,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경기도 방송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 수익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자립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광고 수익이 필요한 거죠. 광고 수익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이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 광고 시장을 침해한다거나 평가 중심주의, 뭐 경쟁력을 강화하되 이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광고 수익 확보가 필요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방송이 스스로가 창출하는 수익들을 스스로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설립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재정 자립도 이전에 뭐 노동자 이사거나 아니면 시민 참여 이사거나 시민 참여 이사가 사장을 추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재명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천년만년 할 것이 아니다. 이 다음에 어떤 정당에서 어떤 인물이 들어올지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야당이 다시 그 경기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겨날 경기도의 공영방송은 이런 나 아니면 정당의 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편성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말씀해주신 노동자 이사나 시민 참여 이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편성 규약에서도 그 본부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따르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 방송계에 있어서 가장 진일보된 모델이 TBS 미디어 재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TBS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본부장 추천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참여 이사 같은 경우도 정관 개정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TBS는 이렇게 지금 독립성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TBS의 편향성 논란이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일부 야당 의원 중에서는 공약으로 TBS 해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전국언론노조나 PD연합회나 다 반대를 하긴 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TBS가 정말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에 있어 그 전에 있던 시장들, 흔히 말하면 이제 이명박 전 시장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TBS가 편향성 논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명박 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편향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만 그때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홍보 방송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무슨 뭐 당시에 새누리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도 기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도가 교통 정보하고 그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뉴스 중심의 건조한 연합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반복해주는 방식의 뉴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치권에서 편향성 논란으로 가지 않았고요. 다만 그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이후에 그 몇몇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왜 반드시 서울시의 행정정보만 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그 서울시도 열심히 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그 지역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제 그 서울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개편을 하고 새로운 진행자를 갖다가 다시 배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편향성 논란이 그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어떠한 방송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 KBS든 MBC든 어디든 다 똑같을 거고요. 다만 T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갖는 청취율이나 영향력이 그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방송 자체라고 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러한 방송들에 대한 높은 청취율과 또는 그 정치인들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을 더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양극단의 정치적 편향에서의 극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그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다양성들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적절한 방안인데요. 이게 참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치우친 방송이 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려고 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일종의 주장만을 넣어놓게 되는 보수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성의 책임은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PD라든가 제작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방송으로 범위를 좁힌다고 한다면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또 어떤 방송사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편성의 독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TBS가 편향돼 있다, 편향돼 있지 않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방송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고요. 더군다나 지자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어가를 갖다가 취소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어떤 방송사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장이 그 방송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스스로가 이 방송은 내 것인데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민영방송 사주의 마인드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그 경기도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예. 그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지금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공사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미디어 재단 쪽으로 비영리 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박사님의 얘기에 따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공사 형태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재단으로 가거나 공사 형태로 가거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요? TBS 같은 경우에 영어 FM, 그 잉글리시 FM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종합 편성 채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코바코로부터의 결합 판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새로운 경기도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서 외국어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파의 종합 편성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죠. 공사로 만일 설립됐을 경우에는 재단과는 다르게 공사 아래에 여러 자회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력과 그런 주식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경기도 방송이 광고 수익을 내겠다 또는 상업적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자율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시기에 내부에서의 자체 수익원을 만들 수가 있어야 내부 종사자들한테 성과 체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만약 그렇지가 않고 오로지 그냥 지자체에서만 재원을 의존하게 된다면 내부 구성원들이 자기 성과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내부에 있는 대표나 사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듭니다. 특히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영방송이 요구하는 광고라든가 기타 수익의 확보 방안은 민영방송사들이 이야기하는 수익 확보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TBS가 기존에 이제 홍보 채널을 넘어서 시사적인 성격의 저널리즘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이 왜 서울시 홍보 방송만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라는 생각에서 비롯돼서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경기도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방은 다 지역 방송국, TV 방송국이 있고 라디오 채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만 TV도 없고 지금 현재는 라디오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이긴 하지만 서울 중심 방송과는 중앙 방송과는 다른 경기도만의 아젠다를 세팅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서울을 포함한 하나의 권역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의 자원과 또 인구가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서울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의 금융이라든가 기타 정부기관 또는 정치 기구인 의회 같은 것들이 집중돼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서울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내부의 불균형 발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안에서는 서울로의 인구 유입 또는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출도 되게 많고요. 다시 말해서 인구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지방과 다른 이유는 다른 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 산단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는 서울로부터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발생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서울도 아니고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를 하나의 그냥 경기도라는 세 글자로 부를 것이 아니라 잘 알겠지만 경기도 내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과 어떠한 시민들의 소통 창구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들을 우리 경기방송이 경기도 방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여론들을 갖다가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의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자체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방송이야말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인프라 또 소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설립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도 많은 이제 지역 언론들이 있는데 신문사들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들의 대부분의 먹거리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홍보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만약에 경기도 공영방송을 세운다라고 하면 우리 먹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긴 예, 한데, 예,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는 공영방송을 반대해야 되겠어라는 이제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되게 좀, 그, 비정상적인 게. 그죠?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지자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지원금이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기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만들어 온 그런 협찬이라든가 지원 자체의 구조가 문제이지, 그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부터 지원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현지 지역 언론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 공영방송의 지정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음, 드린다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의 그 지상파 방송, 라디오 방송 광고 시장으로서는 또 하나의 그 시장 사업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기타 다른 그 지역 언론들이 광고를 허용하지 말아라. 경기도 재정 충분한데 이걸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의 방송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경기도 공영방송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익원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음, 맞는 거죠. 그러한 음,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경기도 공영방송이 도지사로부터 자율성 확보하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주장. 그래서 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광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업 광고 허용이라든가 상업 광고 허용뿐만이 아니라 자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음, 그래서 캠페인 협찬 광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광고 시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죠. 음, 그러면 이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리고 또는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한번 그 계획이 나왔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 방송사나 지역 언론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바우처라든가 그 정보 기본권을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한 그런 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통해서 그 지역 언론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지원 방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 지자체도 그렇고 또는 경기방송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재정 자립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자립도라고 했을 때는 경기도 공영방송은 그 늘어나는 수익이 사주의 수익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의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도 그것이 교통본부 산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TBS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렇게 돼버리면 내부 종사자들은 우리가 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경기도 공영방송을 하여금간에 낼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기도 스스로도 자기네 지정 부담을 줄이고 또는 그러한 독립성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수익원들보다 비록 그 액수는 적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공영방송이 우리 자체의 성과로 이러한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익원들을 아주 적은 액수라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